우리나라에서 산불이 나도 강 건너 불구경인 분들이 많아요. 특히 공직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대규모 산불이 나도 골프 치러 가고 회식하고 외유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골프 못 쳐서 술 못 마셔서 죽은 귀신이라도 들러붙었는지.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꼭 보시라고 권했던 KBS 지구 위 블랙박스 보셨나요? 처음 보시고 이거 환경 다큐멘터리라고 했는데 드라마였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1화에 그 배우 김신록 씨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와요. 때는 지금부터 30년 뒤인 2054년입니다. 지구는 이미 망했어요. 살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지구인 중에 일부만 살아남아서 우주 공간을 떠도는 어딘가로 피난을 갔어요. 여기서는 방공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에는 그 블랙박스 데이터 센터만 남아 있습니다. 기록자 한 사람이 블랙박스에 남아서 지구의 상태 변화를 관측하고 기록합니다. 김신록 씨가 바로 그 기록자 윤이에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AI입니다. 이름은 러스, 목소리가 고경표 씨예요. 2화에는 또 다른 기록자 박병은 씨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한스, 때는 2080년이에요. 1화의 기록자 윤은 죽은 걸까요? 아니면 방공호로 돌아간 걸까요? 기록자들이 과거의 기록을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2023년의 아카이브 영상, 노래와 춤과 연주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 전문가들이 지구 위험 한계를 2050년경으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설마 30년이 채 안 남았는데 지구가 그렇게 될까 했는데 이 지구의 블랙박스 그 첫화 시점이 바로 2054년이더라고요. 지구는 벌써 폐허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멸망을 눈앞에 둔 지구인들이 그 폭식하는, 특히 육식 먹방하는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지구를 망친 주범들이라고 원망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전지적 참견 시점이나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 보면서 미래의 지구인들이 욕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디 폭식 먹방 뿐인가요? 프로그램들마다 앞다퉈 가면서 배달 음식 불러 먹잖아요. 유해한 쓰레기들을 쏟아내죠. 그러나 지구의 블랙박스의 기록자들은 아름다운 기후위기에 대한 자각을 담은 영상들만 보더라고요. 의식 있는 사람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뭘 지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1화에서 최정은 씨는 남극으로 가서 빙하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남극인데 패딩을 입지 않은 채 공연을 하더라고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 추울 텐데 옷이나 든든히 입고 하지 했는데 남극의 기온이 지금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춥지 않대요. 그러니 얼음이 녹아내릴 밖에요. 남극까지 비행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무균 상태로 가야 해서 실내에서 격리를 하더라고요. 5일 동안. 그리고 또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대기를 해야 했어요. 인천에서 남극까지 무려 8일이나 걸린 거예요. 9일 동안 스태프들까지 다 함께 격리하고 대기하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며 노력이며 장난이 아니었겠어요. KBS니까 가능한 일이지 싶어요. 수신료를 이렇게 쓰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촬영 중에도 최정은 씨 눈앞에서 빙하가 무너져 내려요. 펭귄들이 얼음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맨땅을 흙바닥을 걷습니다. 펭귄들에게는 이미 위기가 닥친 거죠. 윤도현 씨는 자전거를 타고 동해안을 달리면서 해안이 침식되고 있는 상황, 그 현장을 보여줍니다. 그 해변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대요. 한 해 한 해가 다르다고 합니다. 최정은 씨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 걸 보여줬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해안도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윤도현 씨가 물이 차오르는 수조 안에서 흰수염 고래를 불렀어요. 그런 2023년의 영상들을 보면서 김신록 씨가 그러니까 윤이 고경표 씨, 러스에게 묻습니다. 음악으로 감정에 호소한다? 통했어? 통했을까요? 러스는 그 효과에 대한 기록은 없네. 윤이 보고 판단하는 건 어때?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지구의 블랙박스 이 방송 효과가 있을까요? 2화의 기록자 박병은 씨가 맡은 한스는 재난으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말 못할 고난을 겪었던지
분노와 회의감으로 가득 찬 인물입니다. 고통이 평등하게 오는지 알아? 가진 것 없고 힘없으면 더 많은 걸 잃어. 이 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인간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얼마나 쉽게 외면하는 줄 알아? 자기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이기적으로 구는지 아느냐고. 단지 상황이 내가 피해자냐 아니냐로 갈리는 거지. 이 말에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내 일이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니까. 그리고 위기의식이 있긴 하지만 또 애써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제가 박병은 씨가 연기 잘하는 건 알았지만 이번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제가 기후위기를 입에 올리기에는 식견이 비천합니다. 관심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모피를 끊고 또 천가방을 들고 다닌 게 15년이 채 안 됐어요. 크게 각성을 하게 된 계기는 손녀가 태어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예요. 제 손녀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가는데요. 유치원에 다니는 내내, 그러니까 한 3년 반 정도 되겠죠. 이번에 해지될 때까지 계속 그 말을 배우는 아이가 마스크를 쓰고 유치원에 다녀야 했어요. 지구 위험 한계가 2050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죽었겠지만 제 손녀는 한창일 나이잖아요. 30대일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 기후 위기가 내 일이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방송에서 미친 듯이 먹어대는 장면을 보면 아주 꼴 보기 싫어서 죽겠어요. 미련 곰단지도 정도가 있는 거죠.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그 기후위기의 주범이 과잉 생산, 과잉 소비, 과잉 폐기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2화에는 프라우드먼의 모니카 씨, 립제이 씨, 그리고 가수 김유나 씨가 스페인을 찾아가서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방송에서 환경을 주제로 춤과 노래의 콜라보를 보여주는 건 처음이지 싶어요. 바닥을 드러낸 거대한 시아라 저수지, 2018년과 2023년을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급속도로 상황이 나빠지는 게 무서울 정도입니다. 한스가 말합니다. 당장 뭐든 했어야지. 그런데 그냥 싫었던 거야. 눈앞에서 거대한 호수가 말라가는데 그냥 싫었던 거지.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산불로 폐허가 된 사모라 지역을 보여주는데 스페인과 우리나라가 그 위도가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인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도 산불 피해가 심했죠. 산불이 걷잡을 수 없게 번지면 그 진화를 하지 못하면 제가 사는 곳도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나도 강 건너 불구경인 분들이 많아요. 특히 공직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대규모 산불이 나도 골프 치러 가고 회식하고 외유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골프 못 쳐서 술 못 마셔서 죽은 귀신이라도 들러붙었는지. 엠넷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가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모니카 씨를 발굴했다는 거예요. 요즘 스우파 시즌2에서 심사를 맡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접해온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평 중에 제일 마음에 듭니다. 춤을 좋아하고 잘 알고 댄서의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공감 가는 심사평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 모니카 씨가 KBS 백인의 리딩쇼 지구를 읽다 5화에서 나무를 주제로 춤을 춘 적이 있어요. 그때 최정훈 씨도 나왔거든요. 그때 이미 저는 두 사람의 의식이 남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유나 씨가 후쿠시마에 관련된 의견을 SNS에 올렸다가 많은 비난을 샀어요. 왜 뜬금없이 생각 있는 척이냐. 일본에 잘만 드나들드만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죠. 원래 김유나 씨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기도 했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지구의 블랙박스에 참여하면서 한 번 더 각성을 했지 싶어요. 다음 주에 방송될 3화는 배우 김건우 씨가 기록자라고 해요. 이름은 니오. 니오는 지구에서 태어났지만 우주 공간을 떠도는 그 방공호에서 진공 상태로 100년간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 인물입니다. 1화에 윤의 딸도 방공호에 잠들어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아이 중에 하나겠죠. 시기는 2123년, 지금부터 100년 뒤입니다. 폐허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구가 존재하기는 하네요. 3화에 소개되는 2023년 아카이브 영상은 정재영 씨와 데니구 씨의 연주, 그리고 세븐틴의 호시 씨가 탄소 배출의 주범인 도시 한복판에서 강렬한 퍼포먼스를 펼친다고 합니다. 3화도 기대가 돼요.
며칠 전에 한복을 꺼내다라는 전시에 다녀왔어요. 마침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전시였어요. 옷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천을 모아두었다가 새로운 옷을 만들 때 반영을 한다고 해요. 우리네 그 전통의 조각보처럼. 과연 한복의 변형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또 그 전시회에 입고 간 두루마기도 한복 치마를 재활용한 거예요. 한복 치마가 좀 폭이 넓고 끌려서 좀 불편한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기 쉽게 두루마기로 만들어 본 건데요. 일종의 제로 웨이스트죠. 서울 통이동 소재의 아름지기 4옥에서 진행 중인데요. 현대식 건물의 그 3층에 한옥을 올린 특이한 구조입니다. 경복궁 단풍하고 어우러져서 아주 정취가 끝내주더라고요. 전시 기간이 11월 15일까지인데 그 은행잎이 노랗게 물드는 절정인 그 11월 초에 가시면 더 멋지지 싶어요. 입장료가 10,000원인데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경복궁역에서 아주 가까우니까 시간 내서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